안녕하세요. 피자헛 소테 파스타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피자헛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메뉴는요, 슈림프 아라비아타라는 파스타고요. 이쪽에 보시면 불구색이요. 그리고 하나는 알프레도 시푸드라는 시푸드 파스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시푸드 파스타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제품은 슈림프 아라비아타라는 제품인데, 여기서 이제 아라비아타라는 이름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아라비아타라는 말은요, 이태리에서 아주 많이 화가 나, 매우 화가 났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너무 매워가지고 난 너무 화가 나,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 안 쓰시나요?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맵다,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맵다는 표현을 아라비아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고추도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페페로니치 고추라고 이태리에서 그걸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청양고추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고춧가루 사용하면 조금 텁텁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특별한 고추가 없으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찹을 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킹 클래스에 앞서서요, 소테 파스타. 그렇죠. 소테 파스타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소테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예열된, 뜨겁게 달궈진 팬에 육류나 해산물이나 야채를 갖다가 단시간에 이렇게 볶아내는 이제 조리법을 말해요. 그 단시간에 볶아내는 그 장점은 겉면이 살짝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속에 제품 고유의 육즙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좀 더 이렇게 풍부한 맛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뜨거운 불에 단시간에 볶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삶아지는 듯한 효과가 나겠죠. 그럼 재료도 육질도 좀 안 좋을 테고 육즙도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메뉴 본연의 맛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테 파스타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볶음 요리에 주로 많이 쓰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림프 아라비아타를 만들 텐데요. 재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미리 좀 많이 좀 준비를 해놨어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불을 켜놨고, 제가 처음에 소테 파스타는 이렇게 좀 팬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팬을 좀 이렇게 뜨겁게 달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리에 이렇게 알맞은 온도가 딱 되면은 빨갛게 되는 그런 프라이팬이 있는데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그렇다고 팬을 너무 뜨겁게 달궈 놓으시면은 재료를 넣을 때 확 금세 또 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불을 조금 약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테 파스타나 소테 요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너무 뜨거워지면 잠깐 빼놓을게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을 해요. 엑스트라 버진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올리브 열매를 순수하게 압착만 해가지고 제일 처음 뽑은 오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용유나 여러 가지 오일은 화학 용매제나 열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한 기름이기 때문에 열에 상당히 근데 이 오일은 순수하게 압축만을 해가지고 뽑아낸 오일이기 때문에 열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에 약하다기보다도 발열적이라고 하죠. 이제 끓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렇게 볶는 요리에 아주 적합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팬이 어느 정도 좀 달궈졌네요. 그래서 오일을 둘러주고요. 이태리 파스타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마늘찹을 요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보통 이렇게 소테 파스타 할 때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갖다 이렇게 넣고 마늘꽃이 핀다고 해요. 마늘이 좀 익게 되면 이렇게 꽃이 피는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때 불이 너무 세면요, 기름이 막 튀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불을 좀 약하게 하고요. 제가 쓰는 거는 크러쉬드 레드페퍼라고 해서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우리나라 고춧가루하고 좀 흡사한데 입자가 좀 두껍죠. 그래서 고추 기름을 같이 그래서 약간 매운 기름을 좀 올려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칩 스타일의 베이컨을 좀 넣습니다. 이거 넣는 이유는 약간 파스타를 드실 때 살짝 조금
맛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베이컨의 그 기름 때문에 살짝 고소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가 들어가는데, 새우나 뭐 해산물 같은 걸 할 때 이제 와인을 갖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와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류나 뭐 해산물의 비린 맛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소스의 농도 같은 걸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용도도 하는데, 와인을 잘못 쓰면 술 맛이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센 불에 알코올 성분을 날려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파스타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집에서 하실 때 굳이 꼭 사용을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대신 해산물이나 뭐 그런 거는 좀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데쳤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합니다. 저희 지금 새우도 살짝 데친 새우. 그래서 물을 조금 올려놓으시고, 막 고춧가루가 튀거든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집에서 막 팬 드시다가 화상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해놓은 토마토 소스. 시중에서 토마토 소스 이렇게 많이 판매하시죠? 많이 튀기네요. 소스들은요, 붓고 나서 이렇게 달시안에 쫄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살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끌어올릴 때 면을 갖다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에서 이제 면을 이렇게 미리 삶아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면은 삶아가지고 시간 뭐 이렇게 파스타를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면을 삶으면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재료가 탈 수도 있으니까 면을 좀 삶아 놓으시고 올리브오일에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빨리 불지도 않고 엉겨 붙지도 않습니다. 식재료 이렇게 조금 상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블록 파마산 치즈라고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가미시로 치즈에 약간 고소하고 좀 짭조름한 맛을 같이 느껴지시면 좋죠. 이렇게 완성된 슈림프 아라비아 파스타. 만들기 상당히 간단하시죠? 직접 맛을 보시면요, 좀 새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크림 알프레도 이제 슈림프 파스타인데, 알프레도 소스는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중에서 뭐 크림 소스를 많이 팔기도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크림 소스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집에서 생크림하고 이제 우유를 뭐 1대1 비율 아니면은 뭐 생크림에 조금 고소한 맛을 조금 더 이렇게 느끼고 싶으시면 뭐 한 2대1 비율로 섞으신 다음에 가루 파마산 치즈가루를 팔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농도를 좀 맞추시고 간도 좀 맞추시고 후추를 갖다 섞으시면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 소스가 있고, 이것도 그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도를 갖다가 이제 맞출 때 생크림을 이렇게 좀 많이 넣으시면 되는데, 생크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하시다 보면 이제 너무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런 거예요.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네요. 소스 좀 더.
자, 아까 처음에 팬을 달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으면 오일을 넣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일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따로 넣는데요. 마늘이 이렇게 차분해 놓으면은 금세 상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아예 마늘을 좀 재놓으면요. 상당히 좀 한 냉장 보관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늘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양파를 먼저 넣어가지고 양파를 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홍합하고 오징어하고 이제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패드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잘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한 번에 넣는데 어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좀 먼저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저는 미리 이렇게 살짝 좀 삶아놨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요. 아쉬운 소스를. 우리가 해산물이나 육류를 갖다가 사용할 때는요, 1분이 넘지 않게, 좀 한 50초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볶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1분 이상이 좀 넘어가면요, 술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유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요리 용어 중에 하나가 시머링이라고 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아주 이렇게 막 펄펄 끓여 넘치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날 정도로 시머링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소스가 조금씩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센 불을 만약에 해버리면 소스가 터져버리고 막 넘쳐버리고 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시머링 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건지 소스를 약간 좀 졸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푸드나 뭐 음식이나 그런 거는 이게 살짝 이렇게 익혀두셔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너무 대충 날 제품 같은 거 보면요. 수분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스도 묽어지고 때문에 살짝 미리 데쳐놔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소스가 전체적으로 끓어오릅니다. 면을 넣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알단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단테는 뭐 알덴테라고도 하고 하는데 외로우니까 발음하기 나가겠지만 이태리 말로 이제 약간 조금 덜 익은 그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파스타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하얀 심지가 있어요. 그 하얀 심지가 이제 살아있는 그 상태가 알덴테라고 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면을 하다 이렇게 퍼지게 드시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단단한 상태를 좀 드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조금 덜 익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태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갈 때는 그래서 면을 알덴테로 삶아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익혀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이거는 이태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준을 알덴테 기준으로 해서 판을 하기 때문에 면 뭐 굵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을 미리 좀 주문하실 때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하다 보면 단시간에 이렇게 쫄아들 수가 있거든요. 쫄아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불을 좀 이렇게 낮춰서 사용합니다. 그 크림 소스를 할 때는 좀 약간 이런 느끼한 맛도 있으니까요. 후추를 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하얗다 보면은 모양이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놓은 파스타도 해주시고, 특히 손님한테 대접을 할 때 접시 같은 데 이게 너무 또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완성을 되게 맛있어 보이시죠? 상당히 고소하고, 그 파스타도 피자와 매장에 가시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인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끝냈는데요. 어떻게, 보시니까 이거 만들기 어려우신 건 거의 없으시죠? 이 상태로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피자헛의 매장에서 드시는 제품처럼 비슷한 맛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피자 매장에 오셔가지고 전문 셰프들이 만드신 제품을 사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피자헛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1회 소테 파스타 쿠킹 클래스를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더 맛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다시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